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내진 설계가 필요한 민간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곳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선출되는 가운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친 이재명 원외 인사 간의 양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8일 하루 진행되는 의료계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광고를 통한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극심합니다.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 건물들은 지진을 감당할 수 있게 지어진 건지 따져봤는데 내진 설계가 필요한 민간 건축물 가운데 10% 정도만 내진 설계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마당을 비추는 CCTV가 덜컹 흔들리고 책상에 세워둔 물병에서도 떨림이 느껴집니다. 전북 내륙에서 시작된 규모 4.8의 지진은 80km 떨어진 광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없는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밀적인 안전 진단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이 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오래된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지진의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경주와 포항에서 5.8, 5.4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강타하자 정부는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이 대상입니다. 벽체에 강철 기둥을 심고 천장과 바닥 사이에 볼을 세워 건물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공공 건축물에 비해 저조하기만 합니다. 광주 전남의 공공 건축물은 10곳 중 6곳이 지진에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민간 건축물은 10곳 중 단 한 곳에 그칩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사업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이것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법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노후 주택들은 대부분 그대로이고 공사 비용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지원 비율을 늘리는 것에 앞서 내진 설계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해소 경중 따져가지고 큰 마스터 플랜을 짜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안전 약자인 그 소규모 시설들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아직까지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 정말 더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어제보단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토요일인 내일 점심 이후 역시나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때때로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름이 언젠가부터 무서운 계절이 됐습니다. 올여름도 어김없이 집중호우와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전라남도가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11일부터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당초 예보를 크게 벗어나 전남 곳곳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 등 전에 없던 심각한 자연재난이 걱정되는 계절인 여름이 됐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여름철 재난안전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미등록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해 재해에 대비하고 지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관리 대상 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침수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5인 담당 체제 운영을 통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비와 안전 수칙이라든가 주민 대피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조 방지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양식생물 유실 방지망 설치와 전복 양식장 수심 조절 등을 통해 수산 양식 시설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용농 작업자 낮 시간대 작업 중단과 폭염 예방 현장 예찰도 강화하고 저수지 전담 인력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서 사전 방류를 하고 저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영록 지사는 이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장에서 항상 모든 것들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재해 발생 시 신고 접수자는 신속히 보고와 전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나주 영산포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홍어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많은 이들이 찾지는 않아 상인들도 지자체도 고민이 큰데요. 나주시가 새로운 시설을 지어 상권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어의 분홍빛 살점이 정갈하게 썰려 접시에 올려집니다.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알싸한 맛은 사람들이 홍어를 찾는 이유입니다. 흑산도 등지에서 잡혀온 홍어는 배가 먼저 닿은 내륙 지역, 영산포에서 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곳은 나주 영산포 홍어거리입니다. 이곳에는 홍어 식당과 판매업소 등 업체 수십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문제는 홍어거리를 찾는 이가 점차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어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다 유통망의 발달로 전국 각지에서 홍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역 상권이 축소되자 나주시는 홍어거리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기존 영산포 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홍어박물관으로 바꾸고 거리에 쉼터와 야간 조명 거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어박물관은요, 신안에서부터 홍어 잡아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여기 영산포에서 삭혀가지고 판매하는 그 과정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삭혔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하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것들로 여기에 시설을 더 짓는다고 사람들이 올지는 의문입니다. 내실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기들부터 어른부터 그다음에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모든 거를 개발을 해줘야 여기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편 홍어거리 일대에서는 청년 창작소와 청년몰 조성 등 영산동 도시재생 사업과 240억 원을 들이는 영산강 정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 역시 예산을 들인 만큼 정책 효과 검토는 물론 홍어거리 활성화 등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규명한 여순 11구 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719명입니다. 전라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실무위원회를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 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어제 낮 12시 35분쯤 영광군 백수읍의 한 태양광 배터리 발전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1대와 진화장비 18대, 소방관 67명을 투입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원한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놓고 소란스럽죠. 지역에서도 민주당 차기 시당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를 놓고 물밑 경쟁이 한창입니다. 시당위원장이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친명 인사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시당, 도당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위원장들은 2026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군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은 주로 현역 국회의원이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역 1인과 원외 인사의 맞대결 구도가 예상됩니다. 최근 선거를 치르며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는 8명의 현역 의원들은 일찌감치 추대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는 가능하면 원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원외에서는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의원 상임대표가 나섭니다. 출마 준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당 운영은 당원에게 맡기고 광주 의원들은 국회에서 국정 운영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최다선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원희 의원과 주철현 두 재선 의원 간 양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도당위원장 선거는 그로부터 한 달 전인 다음 달 17일 전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의 큰 화두였던 포스코 정비 자회사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는데요.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양 제철소 안에 자리한 정비 자회사입니다. 기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2,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기존 제철소 정비 협력업체 15곳을 업종별로 통합해 광양의 3곳의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대규모 침수 사태를 겪은 뒤 체계적인 정비 기술력과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자회사 측은 지난 1년간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협력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제철소 외 2차 전지로까지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 증가로 적자 경영 상태이긴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의 구매 계약 유지 등 약속한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거의 이행을 완료를 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 우려했던 공급 유지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급권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지역 납품업체들은 포스코 자회사인 N2B를 통한 거래로 전환될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B2B 정도라면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공개 입찰, 전국 입찰로 해서 저기를 할 건데 소상공인들은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되고 또 그런 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던 광양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와 거래 규모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수치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 속 설립된 포스코 정비 자회사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교수들이 의료계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은 호소문을 내고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광주 본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휴진은 18일 하루만 진행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됩니다. 조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하루 응급실 등 필수과를 제외하고 전면 휴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원위의 전면 휴진 참여 여부는 회원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국회의원 8명이 첫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민간 군공항 이전과 복합 쇼핑몰 일대 교통시설 확충,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12건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산 AI 반도체 실증 지원센터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노후상수관 정비 등 20건의 국비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최근 더현대가 들어서는 방직공장 터에 있는 굴뚝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울산 그리고 산업화를 상징하는 건축물 하면 떠오르는 공업탑이 조만간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조성 사업 때문인데 울산시도 철거와 보존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공업지구 지정을 기념해 지난 1967년에 건립된 울산공업센터 건립 기념탑. 공업탑은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 울산의 상징이자 울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는 울산하면 떠오르는 대표 건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공업탑을 중심으로 로터리가 만들어졌고 이 주변은 한때 중구 구시가지와 더불어 울산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발전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생기고 이거 생기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가 생기니까 시청에서 여기가 공업도 로타리가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공업탑이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를 운명에 놓였습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때문인데 태화강역을 출발한 트램이 지나가는 길목에 공업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업탑 로터리로 트램이 지나가면 신복교차로와 같은 신호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트램이 공업탑 로터리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형태보다는 조금 더 교통의 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지 설계 때 교통량 조사는 물론이고 교통관리 체계를 분석을 해서 문제는 철거를 하느냐 보존을 하느냐입니다. 철거를 하면 간단하지만 울산과 산업화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깊은 건축물이고 옮겨서 보존을 하기에는 적절한 장소를 찾기도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울산의 어떤 그 성장과 번영의 어떤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같은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옮겨서라도 존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업탑 이전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트램 건설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휴대폰 광고를 통한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동원하고 온라인에 가짜 정보까지 뿌려놓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데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스팸 문자를 절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입니다. 시작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글로벌 은행의 CEO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리딩방. 종목을 정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손실이 나면 잃은 금액만큼 돌려줬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 CEO의 양력이나 관련 기사도 검색하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이제 종목만 참고로 하려고 들어가게 된 거죠. 또 손실보상금도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신뢰가 쌓이자 공모주 청약을 권했습니다. 따로 확보한 물량으로 실제 청약가의 60% 가격에 내부 청약을 진행한다며 고수익을 장담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설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켰습니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해당 사이트에서 만든 계좌에 반영되는 식입니다. 청약 그게 배정이 다 안 되면은 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입금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전도 바로 됐기 때문에 조금 의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자 대출을 권했고 거래 금액이 순식간에 커졌는데 갑자기 출금이 안 됐습니다. 투자를 더 해야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다더니 관계자와 결국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2억 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 사이트와 계좌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입금했던 그 계좌들을 출금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지급 정지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고.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 사기는 신고만으로 의심 계좌를 동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에 근거하거든요. 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 투자 리딩방이 다 주식을 판매, 그러니까 재화, 이거를 제공을 약속하고 사기를 치는 거라서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다른 피해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는 올해 경찰에 신고된 것만 3천여 건,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동원하는 투자 광고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스팸 문자 절대 클릭하지 말고 특히 사설 투자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경찰은 현행법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등록되지 않은 업체, 실체 없는 사람에게 절대 투자금을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 개발을 위한 암모니아 실증 설비를 준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선주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주 경쟁에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 내에 자리 잡은 암모니아 실증 설비입니다. 수많은 파이프와 탱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치 작은 화학 공장처럼 보입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려면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해야 하고 기체로 변한 암모니아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밸브와 배관 같은 선박 부품들이 고압과 저온의 암모니아 사용 시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시험이 필요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완공한 실증 설비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선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This new ammonia test facility will be able to explore all the possibilities of ammonia as a net zero and zero carbon fuel. 특히 암모니아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 누출 예방과 신속한 탐지가 중요한 과제로 실제 선박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도 연구하고 검증합니다. 성급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을 증명해 할 거고요. 암모니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종식시켜서 향후에 저희의 경쟁력을 더 높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규제할 계획이어서 암모니아 추진선의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인증설비 준공을 바탕으로 거제 조선소를 LNG와 액체 수소까지 포함하는 친환경 연료 개발의 구심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때이른 폭염은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아직까지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 정말 더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6도를 웃돌았는데요. 더웠던 어제보단 3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갈 수 있겠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토요일인 내일 점심 이후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 33도로 예보됐고요. 목포의 낮 기온 29도, 강진의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구리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소나기가 지난 이후로는 33도 안팎의 특보 수준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